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50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일입니다. 명시 경자년 김묘월 병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을 볼 때는 일단 일간과 이것도 원령의 관계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시상 일이 기격 무슨 이런 잡격 이런 것 제가 할 때는 잡격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은 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격을 뜻해요. 원칙적으로 십정격이라든가 내지는 전환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아니면 합합격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일반론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정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정격 중에서는 10가지 정격이라고 해서 십정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십정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광격 이거 제 강의에 격의 종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정관격, 그 다음에 편관격이고요. 그 다음에 정인격, 그 다음에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그 다음에 상관격, 그 다음에 정제격, 그 다음에 편제격,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양인격, 그 다음에 양인격 걸록격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정격인데 이 10가지의 십정격이 대체적으로 사주의 격에서 한 70%에서 80%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 격은 크게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시간이 많으시고 진짜 내가 명료를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환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합합격 더 들어가 아까 말했던 이런 잡격까지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요 십정격까지만 공부하셔도 사주의 격 한 70%에서 80%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쓸데없는 격 알고 혼자 흐뭇해 가지고 웃지 마시고요.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십정격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제가 많은 사주를 봤는데 그런 약간 별격이라고 하죠. 별격 그런 사주 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이론상 내가 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지식 파티 하려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사주 감명할 때는 그냥 큰 의미 없는 격국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십정격 꼭 무시하지 마시고 요 정도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정격 볼 때 일간과 원령을 보는 것이고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 양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죠. 목은 화를 생한다라고 해서 병화 입장에서 요 목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대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격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심성이 착하고요. 국가에는 보국충정하고 집안에서는 효녀가 많고 참 인내심 강하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배려심이 있는 그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정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의 심성이 착합니다. 착해. 그래서 너무 착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병화가 묘를 보게 되면 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화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화 입장에서 묘가 도화인데 인성이 도화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글솜씨들이 아주 좋다 내지는 표현력 같은 것이 아주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작가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수 같은 걸 하더라도 굉장히 잘 초근초근하게 아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인격이든 편인격이든 인수격이 되는 사람 내지는 사주 용신이 인성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 사회복지 관련 이런 직업 아니면 요식업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직업 이렇게 가지면 좋다. 이런 이제 딱 격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격은 정인격이지만 자,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죠.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 모왕 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왕 자상, 모왕 어머니가 왕하고 자상 자식도 왕하다. 자, 병화 입장에서 인성이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묘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자식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보강해주고 경금으로서 보좌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인일주가 되는데 묘월에 목이 왕한데 다시 일지에서 목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거는 모왕자상도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왕자쇠라고 봐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이 목이 하나 더 오므리니 해서 이제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모왕자상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근데 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도출되어 있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습니다. 일간 병화가 기토 생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은 심판과이기 때문에 일간이 토를 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올해 2020년은 경자년이 되는데 자, 경금이 있어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해 주는 역할, 목을 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임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자수가 있어서 자수를 생해주는 역할은 하죠. 그 다음에 적당히 목을 억제해주는 극파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죠. 근데 기토도 뿌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뿌리가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면서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임수, 개수가 있지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쓴다 안 쓴다? 이 자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개수밖에 쓸 게 없죠. 물론 이제 병화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왕한 일간을 통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데 병화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뭐예요? 임수 쓰는 게 더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기토는 좀 모르겠지만 경금이 뿌리가 없는 것 문제인 것이고요. 임수가 없이 자수, 즉 자중에 개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일간 병화가 세력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시에서라도 좀 수를 봐서 병화를 수보양광 해준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의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화일간이 자시가 됐을 때 이건 정해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두법이라고 있습니다. 시두법.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시두법을 찾아보시면 왜 병화일간이 자시가 됐을 때 천간에 무토가 오는지가 이거는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의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뭐 병화일간이 임자시다, 병화일간이 경자시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뭐 야자시라든가 조자시 같은 것은 절대 불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화일간은 무자시로 정해져 있어요.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자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야자시, 조자시설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임목까지 봤기 때문에 이 병화일간은 인의 통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임수는 없는데 생시에서 자수를 봤어요. 그래서 자수는 왕한 일간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수국화에서 병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 단 목도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관성이 매우 무기력하다,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됐거나 경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고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의 용도가 있는데 금이 뿌리가 없고 기토, 무토도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기운을 설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수보양광이 아니라 이거 빛을 가리는 회광이라고 해요. 이거 금음 회자에다가 빛강자라고 하거든요. 금음. 이 금음 회자인데 금음 회자에
의미가 뭐냐면 음력에서 한 달의 맨 끝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둡다, 캄캄하다, 어두운 밤 이러한 개념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병화 태양이 떠 있을 때 먹구름이 떠가지고 태양빛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무토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화 입장에서는 보면은 좋은 역할은 하지 않겠고요. 어차피 뭐 임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수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자시가 됐을 때는 물론 이 기토는 금을 생하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신을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무술시가 됐을 때는 아까 요 무자시는 무토가 자의 뿌리를 못 두지만 요 무토는 시지의 술토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건 능히 병화를 회강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자시에 비해서는 무술시가 더욱 안 좋은 생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됐을 때는 뭐 토라고 하는 것이 뭐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빛을 회강하는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토가 이 병화일간이 이렇게 세력이 있을 때 토가 난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가 들어올 수 있는 사주 임진시가 되겠죠. 임진시 이렇게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는 이 진토가 토라서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임수가 지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12운송으로 놓고 봤을 때 수고라고 해요. 수의 고지, 수고라고 해서 이런 수의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의 묘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수가 임묘했다라고 해서 뭐 관성이 임묘했다 이렇게 통변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 뭐예요? 통근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관성 토이긴 하지만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멀지만 경금의 뿌리도 자수의 뿌리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임수가 나름대로 세력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묘월에 임무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 가지 보면 인묘진 삼합을 완전히 갖췄죠. 인묘진 삼합이 아니라 인묘진 방합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이 목이 굉장히 왕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로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금은 수를 생해주는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운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 사주가 중화되기 위해서는 임진시가 됐을 때 금이 살아나야지만 목을 억제하고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묘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다시 목이 왕해지면서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수를 생한다기보다는 뭐예요? 병화일간이 신금하고 서로 탐합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목왕절에 요거는 인목하고 뭐예요? 오하고 인호 회국하죠. 인오 회국하게 되면 모광절에 화도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요. 다시 묘월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다시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도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목화가 치열해지지 않다. 화가 치열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수로서 화를 화를 억제하려고 봤더니 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가 목을 생해주는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나게 되겠고 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려고 봤더니 또 금은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중화, 즉 사주가 평고해지지 않고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갑오시가 됐을 때는 기토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지 않아요. 오중에 있는 지장간, 오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중에 있는 병화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기토, 정화는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는. 그러면 오중에 있는 이 기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이 기토가 뿌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또 습토
습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가 경금을 생해 준다라고 하면 경금이 미약하지만 목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습토운이라든가 금운을 만나게 되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중화되는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또 괜찮은 생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병신시였는데 신중에 경금 임수가 있어서 이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신중에 있는 임수 칠사를 넣어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는데, 단점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신금이 와장창, 임목도 와장창 깨지게 되면 뭐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 병원년 신묘월 병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명식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에 나타나는 명식이 되겠죠. 경자, 기묘, 병인일에 해당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같은 점은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원령이 묘월이라고 하는 점이 같은 점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이 병인일에 해당이 되고, 또 이 사주도 병인일에 해당이 되니까 벌써 글자 세자가 같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 세자가 같다고 해서 비슷하냐? 아니요, 전혀 다른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철칙입니다. 철칙. 사주를 보는 순간 습관적으로 눈은 일간과 원령을 응시하시고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태양, 지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쉬운 말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가장 뜨거운 열기와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해당이 되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십간이라고 하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나타나는데, 그 10개의 천간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이긴 하지만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열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강렬하지 못하죠. 쉬운 말로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금을 단련할 때는 병화가 뜨거워서 경금을 잘 단련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라고 하는 것, 꼭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죠.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묘월. 이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고, 그렇게 춥지도 그렇게 덥지도 않은 그냥 기온이 지금과 같죠. 한 10도, 10도는 좀 약간 쌀쌀한 것 같고, 한 20도 안쪽으로 해서 한 15도 정도 되는 그런 따뜻한 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격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인격이 되죠. 그래서 목이 왕한 모강절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간 병화로 생겨주는 목도 목왕절이기 때문에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왕자상이 됩니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같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왕자상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으면 일간이 약하지 않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임수가 없을 때는 다른 개수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으로서의 쓰임은 있을지 몰라도 개수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공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봤던 명식은 그래도 연에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까지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야 되는데, 임수의 공력이 개수의 공력보단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자수로서 염렬해지는 병화를 갖다가 억제는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 기토는 뭐예요? 기토는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이렇게 구애됨이 없이 짜임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짜임새가 되죠. 어느 하나 버릴 거 없습니다. 뭐 목이 좀 왕한 것이 문제이지만 이거는 어차피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토, 금, 수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3주까지는 뭐예요? 순환 상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생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출산 태기를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임진씨 같은 경우 수를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경자씨가 무자씨는 좀 무토는 그렇고, 나머지 뭐 병신씨도 신씨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신상충되는 것이 매우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해씨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보지만 뭐냐면 인해한복해서 다시 인성이 왕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제가 눈에 강조를 하지만 이거는 사주 원국이잖아요. 그죠? 사주 원국인 거고, 남자냐 내지는 여자냐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순행을 해서 기묘에서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목을 지나서 화운으로 가게 되지만,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묘시에서 인시, 축시, 자시, 해시가 아니죠. 묘대운, 축대운, 자대운, 해대운에서 겨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수도 중요하지만은 좀 뭐예요? 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보충시켜 주면 오히려 또 사주가 더 대운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화 같은 경우는 개사시, 갑오시는 좀 너무 센 것 같고, 임진 개사시 정도 돼도 여화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아인 경우 좀 장군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갑오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생시, 왜냐하면 대운 자체가 겨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인수격, 병이 똑같죠. 일간이 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에서 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를 봤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왕. 그래서 매우 신왕하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치지 전부가 목화로 이루어져 있고, 천간도 병화가 일간 포함 병화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봄이라 하더라도 기온이 매우 뜨거운, 여름 같은 봄에도 엄청나게 날씨가 뜨거운 이상 기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마치 지금이 고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신금이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병화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뭐예요? 어느 이쪽으로도 합을 못하고 이쪽으로도 합을 못하는 이상한 신세.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 이거 사주가 남자니까 이 남자가 정제를 하나 놓고 둘이 어떻게 돼요? 쟁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쟁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허상이죠.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허상을 놓고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남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목화보다는 생시에서 수를 집어넣는 것이 좋은데, 다 보면 임진시 괜찮겠죠. 임진시 이 진에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수가 뿌리를 둘 곳이 진에 가까스로 조금 뿌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신은 아닌 걸로 보고, 무자식 같은 경우 자수를 보지만 천간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의 기운을 회강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죠. 기축시도 크게 그냥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그냥 화의 기운을 설리순세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병화인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임수나 관살로서 제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시가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신상충함이 좋지 않은 것이고요. 기해시가 되면 해수를 보지만 또 이것도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좋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만한 생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부득이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기해시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기해시. 임진시도 뭐냐면 이 진이 매우 약해요. 임수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개수 하나, 이 개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고요. 신금도 뿌리가 없어요. 지지로 묘월에 인목 5화 4화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지로 거의 화국을,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화국을 지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왕환 병화를 갖다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뿌리 있는 수를 가지고 병화를 억제시켜주고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개수 정관이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로수. 그래서 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주, 매우 편고하다 그래요.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조금 뭐 이렇게 중화된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땠냐면 결혼을 한 번은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남자인데 결혼을 하고 1년인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가를 한 스님의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뭐 목사가 됐던 뭐 스님이 됐든 아니면 천주교 있는 그런 분이 됐던 대개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을 대체적으로 뭐 숭상도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하지만, 원래 명리에서 승도지명이라고 해요. 승도지명이 뭐냐면 중팔자라고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같은데 이 명리가 만들어질 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불교가 좀 많고 나머지 기독교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전파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도지명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이거는 뭐 종교인 사주다라고 보는 건데, 종교인 사주가 좋은 사주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편고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뭐 종교 쪽, 뭐 목사라든가 아니면 수녀라든가 뭐 사제 같은 거,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이 중이라든가 목사들이 아주 고위직에 해당되는 직업이 되어버렸죠. 많이. 그래서 종교가 퇴폐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승도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부치, 의지할 피부치도 없고 먹고 살 그것도 막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수행하고, 이 생에는 내가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마음 수행하고 내 생을 딱 자라고 해서 그냥 머리 깎고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출가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보살이라든가 이제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스님들을 이렇게 먹여 살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옛날 석가모니 부처는 또 탁발을 했다고요. 석가모니 부처가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드셨던 걸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가 탁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고기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풀도 주고 밥도 주고 하겠죠. 근데 나는 고기를 안 먹어 이러진 않았던 일. 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 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이제 수행하는데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을 때 한이 맺혀서 죽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술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야지 또 육체가 건강해야지 올바른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신탕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도지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편고해가지고 너무 신약하다거나 너무 신왕하다거나 해서 매우 편고한 사주들이 되게 종교인 사주 내지는 명리학에서 승도지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없는 재성 가지고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이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죠. 물론 사중 경금에 뿌리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왕하면 이 뿌리를 두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은 거쳐가는데 사주가 매우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승도가 됐다, 스님이 된 그런 사주인데, 이분이 또 당뇨라든가 또 이런 걸로 좀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승도지명 종교인 사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건조하고 조열한 사주, 신금 개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같은 이게 임진시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금자수가 있을 때 임진시하고 목화만 왕했을 때 임신시하고 임수의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마치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면 마치 허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